안녕하세요. 강의 10에서는 저희가 디시전 트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강의 10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디시전 트리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앙상블이라는 기법, 이 무스탱 기법은 양상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앙상블 기법, 무스탱 기법을 써갖고 디시전 트리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좀 분량이 좀 있어갖고 제가 세 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앙상블 기법 중에서 매깅이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 매깅과 랜덤 포레스트라는 것이 파트 1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다부스트라는 것이 이제 파트 2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무스팅 기법이 되겠죠. 이 무스팅 기법 중에 하나인 아다부스트라는 설명을 파트 2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파트 3에서는 XG 부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디센 트리 중에 하나의 모델인 거죠. 이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델들은 사실은 개발된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개발된 것이 매깅이라는 모델, 그 다음에 개발된 것이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 개발된 것이 아다부스트,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XG 부스트라는 모델인데, 이 개발된 순서대로 사실은 정확도가 점점 향상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XG 부스트라는 모델이 가장 인기 있게 많이 쓰이는 학습 모델이 됩니다. 강의 10에서 설명드렸던 디시전 트리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디시전 트리는 트리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학습 모델인데, 분류도 할 수가 있고 회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라벨을 카테고리, 즉 범주형으로 라벨이 되어 있으면 분류를 할 수 있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라벨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회귀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벨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는 전형적인 지도 학습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X라는 데이터가 이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라는 데이터가 몸무게, 털 색깔, 눈동자 모양, 귀 모양, 꼬리 길이 이렇게 5개 특성이 있을 때, 여기서는 Y라는 것은 이 범주형이 되겠죠. 강아지라고 하는 라벨 Y가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디시전 트리는 여기 루트 노드 또는 의사결정 디시전 노드, 얘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라벨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라벨을 어떤 라벨을 이 루트 노드에 위치시키고 어떤 라벨을 그 다음 레벨에 있는 의사결정 노드에 놓느냐 라는 결정을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특성들을 정확한 위치에 있는 이 노드에다가 설정하는 것이 얘가 맞출 수 있는 이 리프 노드, 여기 나온 이 리프 노드는 이제 라벨 y 값이 할당이 되는데, 이 정확한 y 값 라벨을 맞출 수 있도록 트리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 강의 10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시전 트리를 구현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어떤 특성을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시키냐에 대한 그 기준이 뭐였냐면,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분리되는 두 개의 데이터들이 가능하면 균질하게 모일 수 있는 특성을 상단에 있는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시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균질하다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ID3하고 C4.5라고 하는 디시전 트리 모델에서는 이 균질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엔트로피라는 방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CART, 카르트라고 하는 그 디시전 트리에서는 이 지니 인덱스, 지니 계수라는 것을 써서 이 균질성을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이 균질성과 엔트로피 계산하는 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만약 강아지라는 데이터 또는 고양이라는 데이터가 특성이 있는데, 이 몸무게 특성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는 만약에 강아지 2마리, 고양이 1마리, 그리고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로 분리가 되고, 만약에 귀 모양으로 물어보게 되면 귀 모양이 예를 들면 뭐
쫑구 서 있는 경우에는 이 고양이가 되고 축 늘어진 경우에는 강아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귀 모양으로 특성을 물어보게 되면 균질하게 되죠. 이 강아지 4마리, 고양이 3마리 균질하게 되기 때문에 이 귀 모양이라는 것이 조금 더 데이터를 균질하게 묶어주는 특성이 되기 때문에 이 귀 모양이 몸무게보다 더 상위에 있는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를 시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균질성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엔트로피 진위계수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모델 중에서 아이드3하고 C4.5라고 하는 모델은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균질성을 계산합니다. 엔트로피는 인포메이션 함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인포메이션 함수는 미국의 수학자면서 컴퓨터 과학자인 이 클라우드 셰넌이 이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함수는 특정한 사건 X가 일어날 확률 분의 1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확률 P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을 알아내기 위해서 투입돼야 할 정보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로그 2를 취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정보량의 단위는 비트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로그에다가 오일러 넘버이라는 것은 2.718이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오일러 넘버를 취하게 되면 이 로그를 취했을 때의 단위를 우리는 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함수는 다시 정리하게 되면 이 확률값 P를 가지고 있는 사건 X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 투입돼야 될 정보량이다라는 것이고 그 계산법은 확률분의 1, 사건 X가 일어날 확률분의 1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함수가 되고 엔트로피는 그러한 인포메이션 함수의 평균값, 즉 expectation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건 1부터 모든 사건 간의 모든 인포메이션 함수 곱하기 확률값을 더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게 정보 함수가 되고 정보 함수에 대한 확률값이 되겠죠. 오른쪽에 있는 이 예제를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아지라는 데이터, 강아지라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4개가 있고 이 고양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3개가 있으니까 이 강아지 라벨의 데이터 확률은 7분의 4가 되겠죠. 고양이에 대한 확률은 7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엔트로피 공식에 의해서 이걸 적용하게 되면 7분의 4 확률 곱하기 인포메이션 함수 로그 7분의 4의 1이 되겠죠. 플러스 7분의 3 곱하기 로그 7분의 3의 1이 됩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떤 값이 나오냐면 0.9852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4개가 있고 고양이가 3개 있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서 엔트로피가 0.985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의 엔트로피는 0.985가 생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를 들면 몸무게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분기하게 되면 강아지가 2마리, 고양이가 1마리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로 분리가 됐다고 하게 되면 이 각각 왼쪽으로 분기된 것에 대한 엔트로피 그리고 오른쪽으로 분기된 것의 엔트로피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서 엔트로피는 얼마가 되냐면 이거의 엔트로피는 이 강아지에 대한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이 고양이 확률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는 3분의 2 곱하기 로그 3분의 2분의 1
되고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1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는 얼마가 되냐면 0.9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경우에 대한 엔트로피는 0.918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거를 E1이라고 하겠습니다. E1에 대한 엔트로피는 0.918이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의 엔트로피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 강아지에 대한 확률이 4분의 2가 되고 고양이는 전체 4개 중에서 2개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엔트로피는 이거에 대한 엔트로피는 2 나누기 4 곱하기 로그 4분의 2분의 1 플러스 2 나누기 4 곱하기 로그 4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인포메이션 함수가 되고 이거에 대한 확률 더하기 인포메이션 함수 곱하기 확률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로그 2의 2는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게 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확하게 확률이 반반씩 있는 경우에 엔트로피는 1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 대한 엔트로피는 얼마가 되냐면 얘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위 노드에 있는 엔트로피는 0.985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위 노드, 왼쪽에 있는 하위 노드에서의 엔트로피는 0.918, 오른쪽에 있는 하위 노드의 엔트로피 1이 됐죠. 근데 이 하위 노드에 있는 웨이트는 얼마냐면 전체 7마리 중에서 이 3마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웨이트인 7분의 3을 곱해야 되고요.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웨이트는 얼마가 되죠? 전체 7마리 중에서 4마리가 왔기 때문에 7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곱하기 웨이트 7분의 3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엔트로피 곱하기 웨이트 7분의 4 하는 것이 최종 엔트로피가 돼서 이것은 계산하게 되면 0.964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0.964가 됐는데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0.964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상위 노드에서 엔트로피는 0.985였고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 특성값을 통해서 분기하고 나서 만들어진 엔트로피, 즉 복잡도, 혼잡도, 균질성이 0.964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특성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이 판정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합니다. 인포메이션 게인은 이 상위 노드에 있는 엔트로피에다가 이 하위 노드에 있는 엔트로피를 빼서 이것이 크면 좋은 거예요. 즉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확률값이 0부터 1 사이에 있다고 치게 되면 만약에 이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사각형 사건과 동그라미 사건 2개가 있을 때 만약에 이 모두 사각형 또는 모두 동그라미인 경우에는 균질하죠. 이 균질할 때 엔트로피는 0이 됩니다. 반면에 두 가지 사건이 있을 때 가장 비균질한, 가장 혼잡스러운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2분의 1인 경우예요. 이 사각형도 2분의 1, 동그라미도 2분의 1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반반씩 있는 경우에는 가장 혼잡한 상황이 돼서 그때 엔트로피는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엔트로피의 개념이고요. 즉 엔트로피가 높다는 얘기는 혼잡하다, 즉 비균질하다라는 얘기가 되고 엔트로피가 낮다, 제로다라는 것은 균질하다, 하나로만 돼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어떤 특성을 먼저 물어보느냐, 어떤 특성을 여기 나와 있는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시키느냐에 대한 기준은 이 상위 노드에 있는 엔트로피하고 복잡도하고 하위 노드에 있는 엔트로피의 복잡도가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즉 이게 뭐냐면 이 하위 노드에 있는 엔트로피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즉 균질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이 특성값을 이 상위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시킨다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인포메이션 게인인데, 인포메이션 게인은 이 상위 노드에 있는 엔트로피에다가 하위 노드의 엔트로피를 뺀 것인데, 이것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하위 노드의 균질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균질성을 크게 만들어주는 데이터의 특성값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CART라고 하는 디시전 트리 모델은 지니 인덱스라는 것을 통해서 균질성을 계산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이 바로 지니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법이 됩니다. 즉 1 마이너스 모든 사건의 개수마다 있는 확률을 제곱한 다음에 빼주는 것이죠.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이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노드에는 우리가 강아지 4마리, 고양이 3마리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몸무게 예를 들면 5kg보다 크다면, 이상이면은 왼쪽으로 가고 이하면은 미만이 되겠죠. 미만이 되면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몸무게 5kg이라는 것이 일종의 특성값, 여기서 물어보게 되는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하게 되는 특성값이 되고요. 그랬을 때 왼쪽에는 강아지 2마리, 고양이 1마리로 분기가 되고, 오른쪽에는 강아지 2마리, 고양이 2마리로 분기가 됐다고 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서의 지니 인덱스는 얼마일까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지니 인덱스, 이거에 대한 지니 인덱스를 구하고 웨이트를 곱하고, 웨이트라는 건 뭐가 될까요? 전체 7마리 중에서 3마리가 왔기 때문에 웨이트는 7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니 인덱스 곱하기 웨이트는 7마리 중에서 4마리가 왔기 때문에 7분의 4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3마리가 왔을 때 지니 인덱스는 어떻게 구하냐면 1 마이너스 강아지는 3분의 2니까 3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고양이는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의 제곱이 됩니다. 이 값은 0.44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니 인덱스는 얼마가 되죠? 여기서는 1 마이너스 이 강아지가 4마리 중에서 2마리니까 4분의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2의 제곱이 되니까 이건 얼마가 되냐면 정확하게 0.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의 지니 인덱스는 0.444, 오른쪽에서의 지니 인덱스는 0.5가 됐는데, 그러므로 최종적인 지니 인덱스는 곱하기 뭘 해준다? 웨이트를 곱해줘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웨이트는 전체 7마리 중에서 3마리이기 때문에 7분의 3을 곱하고요. 플러스 오른쪽에는 전체 7마리에서 4마리가 분기가 됐기 때문에 웨이트는 7분의 4가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결국은 0.476 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지니 인덱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특성값을 대입한 다음에 이렇게 나온 분기된 이 값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지니 인덱스를 구한 다음에 지니 인덱스가 가장 최소인 거, 가장 미니멈을 만들어주는 지니 인덱스를 이 상위 의사결정 노드의 특성값으로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니 인덱스가 작다는 얘기는, 이것이 작다는 얘기는 뭐냐면 균질하게 된다는 얘기가 돼요. 예를 들면은 가장 비균질한 게 1분의 1씩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2분의 1씩 있다고 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때 지니 인덱스 값은 0.5가 됩니다. 0.5라는 지니 인덱스가 가장 맥시멈이 값이 돼요. 하지만 균질하게 되면, 예를 들면 모두 강아지, 모두 고양이가 되면 이거에 대한 확률은 얼마죠? 1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확률도 1이 됩니다. 그래서 1-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따라서 균질하게 되면 지니 인덱스 값이 최소가 되겠죠.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칼트에서는 특성을 물어보고 특성으로 말미암아 분기된 데이터를 가지고 지니 인덱스를 구한 다음에 가장 미니멈을 만들어주는 그 특성값을 여기에 있는 의사결정 노드에 위치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앙상블이라는 기법은 크게 배깅 방법, 그다음에 부스팅이라는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배깅이라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리는 파트 1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스팅이라는 방법은 에이다 부스트는 파트 2에서, 그다음에 XG 부스트라고 하는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디센트 트리라는 방법은 파트 3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디센트 트리는 우리가 데이터셋을 가지고 막바로 디센트 트리 모델을 만들죠. 이럴 때 X라는 데이터셋에 X라는 데이터는 우리가 F1이라는 특성, F2라는 특성, FN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치게 되면 여기에는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을 가장 적절한 의사결정 노드에다가 위치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디센트 트리를 만드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균질성이라는 것을 계산해 갖고 엔트로피를 계산하거나 아니면은 지니 인덱스를 계산해서 이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베이직한 디센트 트리를 만드는 방법인데, 앙상블에서는 배깅이라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복원 추출을 합니다. 여기서 X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시 복원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출을 해서 X라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n번을 반복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것을 저희는 부스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트랩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원시 데이터에서 이 복원 추출로 복원 추출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는 부스트랩이라고 하고요. 이 부스트랩이라는 것을 가지고 디센트 트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부스트랩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K개만큼의 부스트랩을 만들겠다 하게 되면 K개만큼의 디센트 트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부스트랩을 만들어 놓은 디센트 트리가 결과를 예측하게 되면 예측 1이 있고, 얘는 예측 2가 있고, 예측 n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각각의 디센트 트리가 예측한 것을 평균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 때 각각의 예측값을 평균을 하거나 또는 가장 대다수의 예측값을 선택하는, 이것을 저희는 보팅이라고 합니다. 이 보트라는 건 뭐냐면 각각의 예측한 것을 가지고 가장 대다수의 예측값을 최종 결과로 삼는 것을 저희는 보팅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배깅이 되고요. 따라서 배깅이라는 것은 각각의 부스트랩을 가지고 모델을 만들게 되면 이 모델과는 서로 독립이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저희는 패러렐하다, 병렬적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패러렐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부스팅이라는 것은 데이터에서 부스트랩을 만들지 않고 데이터셋을 고스란히 이용하는데, 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 모델이 만들어낸 예측값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을 저희는 에이다 부스트라고 하고요. 또는 이 첫 번째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에 그 레지듀얼, 즉 잔차를 가지고 잔차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저희는 이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디센트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스팅 모델은 더 자세한 내용은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 부스팅 모델은 이 첫 번째 모델이 이 두 번째 모델이 결정되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시리얼 모델이라고 합니다. 순차적인 모델이 되겠죠. 시리얼 모델 또는 시퀀셜한 모델. 자, 그래서 부스팅이라는 것은 정리하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또는 이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모델을 업데이트할 때는 이 첫 번째 만들어낸 모델에서 만들어준 에러, 레지듀얼, 잔차를
다시 예측값을 만들어서 이 모델을 만들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이 첫 번째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를 가지고 자주 틀리는 문제, 자주 틀리는 데이터를 더 많이 추출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방법이 에이다 부스트가 되고,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모델인 경우에는 얘가 만들어낸 잔차를 다시 목적으로 해서 다시 이것을 타겟을 해서 얘를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경우를 저희는 그레디언트 부스티드 디센트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팅 모델은 결국은 이 n개의 작은 모델을 모두 더한 것이 최종 모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n개의 작은 모델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부스팅 모델에서는 방법이 되고, 여기에다가 각각의 작은 모델이 얼마만큼 기여하는지에 대한 웨이트, 알파1, 알파2, 알파3, 요 웨이트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것이 부스팅 모델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팅 모델은 파트 2하고 파트 3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기법 중에서 최근에 소개된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스태킹이라는 방법입니다. 스태킹이라는 방법은 캐글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요. 이 캐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나 아니면 연구소 아니면 기업체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풀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그러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됐는데요. 물론 이제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글에서 이 랭킹을 매기게 되면 가장 우수한 1등 솔루션하고 1등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50등까지의 알고리즘은 거의 정확도 관점으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1등부터 50등까지는 0.001 정도의 정확도로 순위가 갈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스태킹이라는 기법이 도입된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개발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는 큰 변별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앙상블을 써서 0.001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는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태킹이라는 방법입니다. 스태킹은 일단 데이터를 말이죠, 두 개로 나눕니다. 트레인 데이터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나누고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 1에서는 서로 다른 이 머신러닝 모델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베이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이 학습 모델에 대해서 이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시키고 나서 나게 되면 이제 스텝 1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스텝 1이 끝나게 되면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각각의 학습 데이터로 이미 학습된 각각의 모델에다가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이 각각의 모델은 예측을 하겠죠. 예측을 하게 되면 예측된 것이 일종의 입력 데이터가 되는 것이에요. X라는 것은 예측 1, 그다음에 예측 2, 예측 3 이런 식으로 여기서 들어간 입력 데이터 S는 첫 번째 모델이 만들어낸 것이 새로운 특성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이 만들어낸 예측 2가 새로운 특성이 되고, 세 번째 예측값이 세 번째 특성이 되는, 그래서 이 각각의 모델이 예측한 것이 입력 데이터 X가 되는 것이죠. 그 입력 데이터 X가 되면은 마지막에 있는 이 모델을 저희는 메타 모델이라고 하는데, 메타 모델은 앞에 있던 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정할 수도 있고 또는 새로운 모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메타 모델이 최종 Y를 맞추는 학습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밸리데이션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를 뭘 완성할 수 있냐면 최종 요 모델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킹 모델이 되는데, 이 모델이 완성이 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 X가 입력이 되면 이때는 피처 값이 원래 있던 데이터의 피처가 되겠죠. F1, F2, Fn개를 가지고 있는 피처가 되면 이 각각의 예측 값을 만든단 말이죠. P1, P2, P3. 그러면 이 P1, P2, P3가 다시 X라고 하는 입력값의 특성값이 돼서 최종 Y를 예측하는,
그래서 이렇게 스태킹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케글 경진 대회에서 0.001이라는 에러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있던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앙상블 하느냐를 가지고 0.001에 대한 정확도를 개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획기적인 모델은 아니다라는 것이지만 일종의 앙상블 모델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바로 스태킹 모델이 되겠습니다. 앙상블 모델에서 이 배깅이라는 것은 무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스트랩이라는 것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시 데이터가 있으면은 원시 데이터에서 우리가 X라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고 복원을 합니다. 복원해 갖고 다시 X를 뽑고 이런 식으로 N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N번 반복해서 만들어낸 데이터, 가상의 데이터가 되겠죠. 가상의 데이터를 우리는 무스트랩이라고 하고요. 이 가상의 데이터 첫 번째 무스트랩을 가지고 디스엔트릴 모델을 만들고, 이거는 이제 디스엔트릴 만들 때는 저희가 ID3나 아니면은 C4.5를 쓸 수도 있고, 뭐 카트라는 모델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기본적인 베이직한 디스엔트릴 모델을 만들어서 하나의 무스트랩에 대해서 하나의 디스엔트리를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이 복원 추출을 통해 갖고 부스트랩을 만들고 그다음에 디스엔트리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K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몇 번을 복원을 하느냐, 즉 M개라고 하는 몇 번을 복원을 해갖고 부스트랩을 만드느냐라고 하는 M개도 사실은 사용자가 결정하는 설정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부스트랩을 몇 개를 만들어서 몇 개의 디스엔트리를 만드느냐라고 하는 이 K개의 이 디스엔트리를 만드는 것도 설정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K개의 부스트랩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디스엔트리를 만든 다음에 얘가 이제 결국은 하나씩 예측을 하겠죠. P1, P2, K개만큼 예측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결과는 얘를 모두 평균을 내거나 또는 가장 많은 애를 삼는, 즉 보팅을 해서 가장 많이 대다수의 결과를 얻는 것을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배깅의 알고리즘은 첫 번째, 전체 원시 데이터에서 n번의 복원 추출을 통해서 부스트랩을 만든다. 그러면 각각의 부스트랩에 대해 이것을 n번 반복하는 것이죠. 즉 n개의 디스엔트리를 만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각각의 n개의 부스트랩을 가지고 디스엔트리를 만든 다음에 n개의 디스엔트리가 만들어낸 결과값을 취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평균을 내거나 또는 이 보팅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써갖고 최종 예측값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배깅이라는 모델이 됩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하고 정확히 같습니다. 한 가지 틀린 건 뭐냐면 이 배깅에서는 저희가 X라는 데이터가 우리가 특성이 n개가 있을 때 F1, F2, Fn개가 있으면 배깅에서는 모든 특성을 다 써서 디스엔트리를 만드는 반면에 랜덤 포레스트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K개만큼 특성을 추출해서 K개만큼을 추출해 갖고 K개만큼의 특성을 가지고 디스엔트리를 만드는 방법이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원시 학습 데이터에서 n개 부스트랩을 만들고 그 다음에 n개 부스트랩을 가지고 디스엔트리를 만드는데, 이때 모든 특성을 다 쓰지 않고 K개만큼의 특성을 임의로 추출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디스엔트리를 만들어서 최종 결과를 만들고, 이것을 취합한다는 건 뭐냐면 평균을 낸다거나 또는 보팅을 하는 것이죠. 가장 대다수에 있는 결과를 최종 결과로 삼는 방법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죠? 데이터의 개수는 총 5개가 되겠죠. 5개가 되고, 이 각각의 데이터는 특성이 X1, X2, X3, X4가 있죠. 특성이 4개고
특성은 4개고 전체 데이터 개수는 5개입니다. 이게 원시 데이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원 추출로 부스트랩을 만들 때 데이터가 3개예요. 부스트랩이 데이터가 하나, 둘, 3개죠. 3개라는 건 뭐죠? n번 복원 추출로 데이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m이라는 것은 3이 됩니다. 그래서 추출하고 나서 데이터 만들고 다시 넣고, 추출하고 나서 데이터 만들고 다시 넣고, 추출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다시 넣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n번 복원 추출해 갖고 부스트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3개가 되고요. 각각의 우리가 n번 복원해서 부스트랩을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4개의 특성을 모두 사용해서 만드는 것을 배깅입니다. 하지만 랜덤 포레스트인 경우에는 이 특성 중에서 각각의 트리마다 임의로 특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트리에서는 X1하고 X3하고 X4를 썼죠. 그래서 임의로 4개 중에서 3개를 선정한 다음에 이 3개의 특성을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요. 이 두 번째 부스트랩에서는 우리가 특성이 2하고 3하고 4를 썼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디센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부스트랩에서는 X2라고 X2라는 특성을 써갖고 디센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면 최종적으로의 결과값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갖고 평균을 낼 수도 있고요. 또는 가장 대다수인 것을 메조리티를 하게 되면 보팅이 되는 것이죠. 이 보팅을 해갖고 가장 대다수의 것을 최종 결과로 삼는 것이 바로 랜덤 포레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하고 배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같은 모델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특성값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배깅이 되고요. 이 특성값을 임의로 추출해서 디센트를 만들게 되면 이것은 랜덤 포레스트가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특성을 모두 사용하는 배깅보다는 이 각각의 디센트리가 임의로 특성을 추출해서 하는 랜덤 포레스트가 결과적으로는 정확도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앙상블 모델 중에서 배깅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부스팅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